딸, 지금 뭐해? 잠깐 통화 되니? 아빠. 지금 지우 밥 만들고 있었어.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박서방이 마지막으로 물 장사를 해보고 싶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너도 알고 있던 얘기니? 물 장사? 그게 뭐야? 혹시 술 장사하겠다는 거야? 그걸 언제 얘기했는데? 그게 어제 저녁 때 네 엄마랑 밥 먹고 있었는데 박서방이 찾아왔더라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얘기하더구나. 박서방도 나름대로 여러 번 실패를 겪었으니 우리한테 부탁하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지금까지 찾아온 거 보면 이번엔 진짜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덜컥 믿기엔 불안하고 해서 너도 알고 있는 얘긴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그 사람이 나한텐 다시는 사업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예전부터 물장사는 손해보지 않는다면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 홍대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월세나 보증금부터가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자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더 사업자금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던데.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빠도 알겠지만 재우가 생기기 전이든 임신했을 때든 사업하겠다고 도와달라니까 있는 힘껏 도와줬는데 결국엔 다 망해서 돈만 날렸잖아. 이제 지우도 2년만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큰돈을 줬다가 또 날리면 어떡해. 엄마랑 아빠도 땅 파면 돈이 나와서 계속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몰래 엄마 아빠한테 찾아갈 줄은 몰랐는데.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정말. 박서방도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 그러겠거니 생각을 해야지 별 수 있나. 내 아들 같아선 딱 잘라서 거절할 텐데 우리 딸이랑 손주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내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겠어? 엄마 아빠가 그나마 나이를 먹었어도 전문직이라 그런지 지금까지도 회사 생활하고 그동안 돈을 모아놨으니 이런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내 자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아. 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 마음 꾹 참고 일해서 번 돈이잖아. 엄마랑 아빠 노후 자금이고 재산인 건데 그걸 계속 나 때문에. 내가 정말 미안해 아빠. 우리 딸 그만 미안하다고 하렴. 너희가 잘 살면 됐다. 지우도 어린데 박서방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 하나쯤은 해야지. 엄마랑도 충분히 상의해 봤는데 박서방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 깊게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 테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잔 쪽으로 결론이 났어. 대신 다 줄 순 없다. 너희가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답변이 실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내어줄 수 없어. 반 정도는 지원을 해줄 테니 그 후에 박서방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더 도와줄지 말지 결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정이 너도 박서방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다독이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빠. 굴뚝같이 믿었는데 항상 실망만 했던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나였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아빠랑 엄마 말대로 나도 그 사람 잘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이 얘긴 네가 박서방한테 전해주렴. 장인 장모랑 얘기하는 것보다 와이프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 둘이서도 충분히 상의해보고 어떻게 할지 아빠한테 다시 말해주렴. 그날 저녁. 나왔어. 당신 여기 좀 앉아봐. 왜? 할 말 있어?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사업자금 지원 좀 해달라고 했어?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잖아. 나 몰래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까 아빠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알아?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 좀 나중에 말하려 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대. 일부러 몰래 간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사업에 손 안 대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려 본 거야. 어차피 장인어른이 허락 안 하시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괜히 먼저 얘기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부모님 입으로 전해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렇든 저렇든 스트레스 받을 바엔 미리 받는 게 나아. 정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알겠어. 그래서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는데? 지원해 주시겠대? 설마 못 해주시겠다고 하시진 않았지? 아, 여러 번 실패를 했었는데 장인 장모한테까지 찾아와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서일 테니 속는 셈 치고 믿어본다고 했어.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다는 못 해주셔.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믿음에 따른 건 실망뿐이었잖아. 우리 부모님도 앞으로 노후 자금도 모으셔야 하고 아빠는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든 재산을 주실 순 없단 거 이해하지? 모든 재산을 못 준다니? 믿는다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반만 도와주신단 거야.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도와주실지 말지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 이제 지우 초등학교 들어갈 날도 멀지 않았고 돈 들어갈 곳도 엄청 많아. 그것들 다 제쳐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알겠어? 허, 겨우 반만 해주면서 왜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솔직히 많이 서운하네. 이왕 줄 거면 다 주시면 되지. 절반은 또 뭐야? 날 못 믿겠단 거 아니야. 날 믿지 못하니까 반 딱 나눠서 그것만 준단 거지. 그러면서 속는 셈 치고 믿는단 말은 왜 해? 어느 재벌들처럼 재산이 많다면야 반만 줘도 땡큐인데 꼴랑 재산이라고 몇 억뿐이면서 그 코딱지만한 돈을 반으로 나누면 뭐 얼마나 되겠냐? 지금 장난해? 너 같으면 믿겠니? 가게를 차려줘도 손님하고 싸우다가 깽값만 물어주고 합의금으로 몇 천씩 날려먹다가 망해버리고 노래방 장사하겠다고 해서 차려줬더니 아가씨들 성희롱하면서 지가 놀기 바쁘다가 말아먹고 만화방은 또 뭐 때문에 날렸더라? 내 남편이고 우리 지우 아빠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해도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런 전적이 있는데도 절반을 도와주신다면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코딱지만한 돈? 그럼 당신은 그런 코딱지만한 돈이 없어서 매번 일 벌릴 때마다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니? 어, 그것들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일 생겼을 때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 다 말했잖아. 내가 100% 잘못한 게 별로 없다니까? 다 상대방이 또라이라 벌어진 일인데 내 탓만 하면 어떡해? 절반 가지고 절을 할 거였으면 저 가게들 차려줬을 땐 108발에도 했어야 되겠네? 그러지 않는다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어 그래.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비아냥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내가 자식인데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적도 없고 도움만 받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염치가 없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이상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가며 버신 돈 갖다 바칠 수 없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보답하겠다고, 감사하다고, 꼭 성공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자신 없으면 말해. 헛된 기대하지 말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딱 말해. 내가 뭐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물론 꼭 성공해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당신이랑 지우 고생 안 시키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끔 하고 싶지. 그냥 괜한 자격지심에 삐뚤게 받아들였나 봐. 절반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화 풀고 얘기 좀 잘 전달해줘. 아, 정말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다. 우리 지우 아빠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또 그 기회에 발로 차버리고 뻘짓하면 절대 용서 안 해. 알겠어? 이것마저 실패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란 말이야. 아이 참 나도 다 안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 기죽이지 말고 내일 장인어른한테 연락드려서 돈 보내달라고 해. 누가 봐도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술집 열면 100% 성공이야. 그 좋은 자리를 나만 탐내겠어? 이런 건 시간 싸움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쟁취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일 날 밟는 대로 연락드려. 알겠지? 아, 알겠어. 당신이 한 말에 꼭 책임져. 반년 뒤. 나왔어. 아빠가 당신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 박서방,
자네랑 직원분들 먹으라고 간식거리 좀 사왔는데 먹고들 일하지? 장인어른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런 걸 뭐하러 사오셨어요?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맛있게 먹고 오늘 장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음, 자네 솔직히 내가 밥만 지원해준다 했을 때 야속하다고 생각했지? 말은 안 했어도 많이 서운했을 거 잘 아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으니 그렇죠. 장인어른이 그러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못난 사위 한 번 더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자네가 이번엔 예전과 많이 다른 게 느껴져. 가장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지. 잘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좌절을 맛보면 무너지기 마련인데 꾸역꾸역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는 모습이 대견하네. 아정이 아빠로서 또 자네보다 어른으로서 한번 지켜보고 싶었네. 이 가게 차리고 반년 동안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발품 팔아서 거래처 얻어내느라 고생 많았어.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상위권에 노출되던데. 자네가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입소문도 타고 손님이 꾸준히 늘어나서 생긴 결과라 생각하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밀린 잠은 죽어서 자면 되니 자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래, 아주 보기 좋네. 그래서 말인데 박서방,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자네도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노력을 하니까 쭉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네. 발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을 리 없지 않겠어. 내 하나뿐인 사위 내가 도와주고 응원해야 줘야지 누가 해주겠나. 조만간 다 주진 않고 갖고 있던 반 줄 테니 깔아놨던 돈들이나 그동안 같이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좀 주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게. 장인어른, 그게 정말이세요? 진짜 더 지원해주신단 말씀이신 거죠? 허허, 이 사람 속고만 살았나? 정말이지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걱정할까봐 아종이한테 다 말하진 못했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번 달하고도 많이 차이 나는데 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으니 단가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외상거래도 한두 번이지. 처음부터 자본이 충분해서 시작한 게 아닌 상태에서 나갈 돈은 늘어나고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니 매일 혼자 소갈이하고 골머리 많이 썩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래서 자기 사업이 쉽지 않은 거지. 다른 게 다 올라도 사장만 안 오르는 게 사업 아니겠어? 자기가 많이 가져갈 거 포기하고 손님들, 직원들 포함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다 보면 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게. 네, 그 말씀은 꼭 가슴에 새기고 되뇌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가게에도 가정에도 충실히 할 테니 앞으로도 계속 믿어주세요. 그래. 내가 바쁜 사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구만. 난 이만 갈 테니 장사 준비 잘하고 조만간 아정이에게 보낼 테니 그때 다시 연락하지. 아정이도 박서방 도와서 가게 청소나 좀 해주고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카운터가 으스스나던데 돈이 들어오는 곳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법이니까. 알겠어. 아빠 조심해서 가고 집 도착하면 연락해. 당신은 직원분들 간식 챙겨드리고 아가 하던 일 마저 해. 난 홀이랑 카운터 청소 좀 할게. 그래, 그럼 부탁할게. 신메뉴 개발 중이었어서 다시 주방 들어가 봐야 되거든. 잠시요. 홀 청소는 다 했고 카운터 청소를... 저 사람도 참. 손님들도 보는 곳인데 좀 정리를 해놓지 왜 이렇게 더럽게 해놨대? 영수증에 메모지에 볼펜에 다 널브러져 있구만. 이게 뭐지? 카드 명세서가 왜 여기로 날라오게 해놨지? 요즘엔 앱으로 볼 텐데 뭐하러 지류 내역서를... 통장 거래 내역서도 있네? 어디다 쓰려고 다 모아둔 거람? 450만 원, 1200만 원, 500만 원, 90만 원. 다달이 왜 이렇게 큰 돈들이 나갔지? 여보,
잠깐 이리 좀 와봐.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이게 뭐야? 왜 이런 거래 내역서를 다 뽑아놨어? 그리고 쓴 액수가 너무 큰데 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450만 원, 1200만 원, 해도 너무하게 크잖아. 아, 아, 그걸 치운다는 걸 까먹고 올려뒀었구나.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예치금으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잔금 치르느라 쓴 돈들이지. 내가 다른 데 쓸 곳이 어디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액수가 큰데? 진짜라니까. 내가 사업을 몇 번 지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일부러 뽑아서 갖고 있던 건 나중에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필요한 서류들 미리 준비했던 건데 장인어른께서 돈을 더 지원해 주신다니까 필요가 없어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가계분처럼 혼자 정리나 해야겠다. 음, 알겠어. 일단 홀이나 카운터 정리 다 해놨고 서희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 다 돼서 가봐야 돼. 오늘도 고생하고 이따가 집에서 봐. 알겠어. 조심히 가고 오늘 직원들이랑 회식하기로 해서 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지우랑 먼저 자고 있어. 저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좀 잠시만. 아, 네. 왜 그러세요? 이걸 제가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사모님, 사장님한테 다른 여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른 여자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그게 요즘 사장님이 가게를 자주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가끔 어떤 여자분이랑 오시는데 그 사이가 좀 뭐랄까 그냥 지인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저희가 누구시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사실 물가가 올라서 많이 힘들다 좀만 이해하고 기다려달라고 하시길래 저희 월급도 지금 2달째 못 받은 채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가게로 명품 가방이나 옷들이 배송되니까 조금 의아해서요. 그럼 명품 사느라 직원분들 월급 지급도 안 했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월급날 될 때마다 저한테 급여로 얼마 나갔다고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가게에 왔던 여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친구거나 아니면 일적으로 알게 된 사람일 거예요.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시장 돌아다니느라 피곤해 죽으려는데 어떻게 여자를 만나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승희 씨가 그건 오해한 걸 거예요. 급여 문제는 무슨 착오가 있던 건지 제가 집에서 다시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사모님, 정말 손는 셈 치고 저 한번 믿어보시면 안 될까요? 조금 알아보시기라도 하면 안 될까요? 승희 씨,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더 선을 넘으면 좀 불쾌해요. 남편과 제 사이는 제가 더 잘 알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염려 고맙고 오늘도 고생하세요. 이만 가볼게요. 카페.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랜만에 보는 건데 낯빛이 안 좋네. 아, 서희야. 아까 남편 가게 들렀다가 직원분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신경이 좀 쓰여서. 뭔데? 내 친구들도 요즘 가고 싶다면서 난리던데. 장사 잘 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게 카운터 정리하다가 카드 내역서나 통장거래 내역서를 보게 됐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의아하긴 했거든? 근데 가려는 날 붙잡고서는 사장님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가게에도 여러 번 왔었는데 그냥 보통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월급도 2달째 못 받았는데 명품 가방이나 옷들이 가게로 배송되는 게 이상하다고 흘려듣지 말고 알아보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직원 말만 듣고 괜히 의심하고 알아봤다가 아니면 어떡해.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없다잖아. 직원분이면 제부 최측근인데 알아보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싸하긴 하다.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온갖 사고는 다쳐도 외도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그럴까봐 걱정이다. 지우도 아직 어리고 이제야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정아, 모든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봐줄 수 있어도 여자 문제는 절대 안 돼.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한 번도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부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해서 수없이 힘든 경험을 겪었어도 다시 사업에 욕심을 갖는 걸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욕심이 있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간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좋은 걸 하면 상관없지만 바람이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 예전처럼 뒷조사하는 게 불법도 아닌 세상에 뭐가 걱정이야. 알아봤다가 아니면 다행인 거고 맞으면 힘들겠지만 빨리 결정을 해야겠지? 그치? 그냥 난 처음에 괜한 의심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싶어서 망설였는데 서희 네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디다가 부탁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직접 하기엔 지우가 걸리니까. 요즘에는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들 많잖아. 배우자 외도나 하다못해 잃어버린 반려동물도 찾아주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아는 언니가 의뢰했던 곳 있으니까 내가 물어봐 줄게. 경력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의뢰인들이 많은가 보더라. 너 혼자 가기 좀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알아보자. 어? 그래, 알겠어. 고마워, 서희야. 너 아니었으면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 거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나 봐. 친구 좋단 게 뭐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봐야 다 맞나와. 이런 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내가 언니한테 물어보고 바로 연락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2주 뒤. 우리 딸 요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전에 얘기했던 박서방 지원해줄 돈 오늘 붙이려는데 괜찮지? 아빠, 그 돈 보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박서방한테도 이미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아빠랑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려는 거야. 안 줘도 된다니까. 그 새끼가 뭐가 보기 좋아. 뭘 열심히 살아. 아, 열심히 살았구나.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하느라 얼마나 바빴겠어.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두 집 살림이라니? 아정이 너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야? 지금 박서방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내가 설마 했어.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가게에 들어간 돈이라 해도 몇백 몇천이 될 리가 없지. 자기하고 더 오랜 시간 붙어있는 직원이 나한테 와서 바람 피우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티를 내고 다녔던 거겠냐고.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시간도 얼마 안 걸렸는데 집이고 거래 내역이고 다 나오네. 그 짓을 한 거면 안 들키게 해야지. 이렇게 쉽게 들키는 게 말이 돼? 뭐 이리 성의가 없는지 헛웃음만 나온다니까. 아,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가 보구나. 아정아, 이렇게 화낼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는 놈이야, 그놈은. 그 사고들을 다 쳤어도 끝까지 사람 대접을 해줬더니 양심도 없는 놈이구나. 잘됐다. 그냥 이혼해. 재우가 아직 어리니 아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낫다. 이혼하고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와. 내 자식한테 주기도 모자란 돈은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주고 싶지 않으니 더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아빠, 나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꺼지라고 버렸으면 진작에 버렸어야 할 놈이 어떻게 딴 년이랑 살림을 차려? 그것도 우리 집에서 준 돈으로. 그런 것도 지우 아빠라고 계속 다독여주고 도와주려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화가 나.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가 준 돈만 해도 거의 1억이 다 될 거야.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랑 살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 장만하고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사서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돼? 난 그동안 엄마랑 아빠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도 없을 정도로 미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 뒤통수를 쳐? 그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빠한테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면 안 됐지. 집까지 찾아가서 부탁하니까 정말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랬나 보다 했더니 아니었던 거야. 원래 사람 정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다. 보통 사이도 아니고 부부인데 우간의 정이 얼마나 크겠니?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 절대 네 자신을 탓하지 마. 아빠랑 엄마는 아무 잘못 없는 아정이가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는 걸 보는 게 더 화가 나니까. 1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자기 가정을 위해 와이프랑 자식을 위해서 가져갔더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모든 걸 탈탈 털어서 줘도 뿌듯하고 행복했겠지. 근데 내 새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라면 도저히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다정아, 이런 것들 혼자서 알아보진 않았을 텐데 누가 대신해 준 거니? 서희 지인분이 잘 아는 흥신소를 소개시켜줘서 같이 가서 상담하고 거기서 알아봐줬어. 지우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알아봐. 잘했네. 그럼 거기서 준 증거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내일 집으로 오기 전에 박서방한테 전화해서 돈 못 주겠다고 해라. 그 성격에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찾아올 테니 집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우리 딸이 힘들게 사실을 알아냈으니 아빠가 마무리 지어줄게. 알겠어, 아빠. 내일 봐. 다음 날. 장인어른,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말이 바뀌십니까? 돈을 못 주시겠다뇨. 어차피 안 주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사람 마음 붕뜨게 만들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더 달라 했습니까? 먼저 주시겠다고 호탕하게 말하실 땐 언제고. 뭐라고요? 못 준다고요? 아정이가 장인어른이 못 준다고 하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말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냐고요. 자네가 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달려올 줄은 몰랐네. 귀가 달렸으니 잘못 들었을 리가 없고 맞게 들었겠지. 맞아. 자네한테 더 이상 1원도 못 주겠네. 아니, 줄 수 없어. 빚에서 버릴지언정 왜 아깝게 자네한테 돈을 주나?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어떻게든 이 가게를 성공하려고 이 꽉 깨물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인어른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돌변하신 건데요? 저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요. 직원들한테도 돈 들어오면 보너스 주겠다고 꾼소리 떵떵 쳐놨는데 왜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요? 왜요? 이제분이 저 한심한 놈이 성공이나 제대로 할 수 있나 싶어서 발 빼시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아정이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박서방, 지금 돈 안 준다고 우리 아정이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로 뻔뻔하게 어른들을 농락할 수 있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아이고, 열심히 산 놈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뒤에서 딴짓거리라고 살아?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게 나오면 물러날 줄 아는 거야? 장모님이 뭘 하신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장인어른은 제가 가게를 위해 어떻게 살았고 가게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셨는데 장모님은 오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뭘 하시는데요? 이 집안은 저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밖에 없나 보죠? 박승복! 말 가려서 안 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까먹은 거야? 어디 싸가지 없게 장모님한테 아는 게 있냐면서 대들어. 자네, 아정이 몰래 대출 받았다며? 최대 한도로 그러다 받았으니 더 이상 나올 대출이 없으니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 했겠지. 금리도 높던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받았나 보지? 아, 그건 또 어떻게 혹시 아정이가 말한 거예요? 아니 걘 그걸 어떻게 알아서는 나한테 뭐냐고 묻지도 않고 바로 장인어른한테 말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요?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출 받은 게 뭐가 잘못인데요? 아, 따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멋대로 행동했다 이거예요, 지금? 사사건건 허락받으면서 행동해야 할 모질이가 지 멋대로 나댔으니 그게 꼴보기 싫단 거잖아요. 그만하지 못해?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 우리 부모님이 네 봉이야? 어디서 막대하고 있어? 사람도 아닌 게 사람 취급해주니까 좋아서는 물불 가리지도 못하고 주둥이만 나불대지. 짐승만도 못한 새끼. 뭐? 너 잘 왔다. 네가 대신 설명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네가 뭐라고 이빨을 깎길래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신 건데 2주 전만 하더라도 보기 좋다면서 나머지 돈도 다 주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돈 가지고 사람 간본 거 아니라면 제대로 설명해야 될 거야. 네 눈으로 똑똑히 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왜? 보고 다시 말해봐. 아까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말해보라고. 아니, 아저가, 장모님, 장인어른, 이거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좀 들어보세요. 이거 다 진짜 아니라니까요? 서지야, 나이 32살.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고, 지금 거주지가 경기도 부천 땡땡동 미음미음 빌라 203호.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남자와 사실혼 관계. 임신 15주차 산모. 아, 아니, 그걸 다 어떻게... 그 미음미음 빌라 203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자이자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너더라? 지금까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가게 운영도 하면서 두 집 살림까지 했으니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랐을 텐데 대단하다. 진작부터 그 열정으로 살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아까운 돈 너한테 좀 덜 들어갔을 텐데. 아정아, 그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아니, 내가 계속 싫다고 해도 가게까지 쫓아와서 매달리는 게 어떡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외로움을 많이 타서 집착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간 너랑 지호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내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 거야. 잠깐이라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정 떨어지게 해서 끝내게 하려고 한 거라니까. 진짜야. 너 같으면 명품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갖다 바치는데 정이 떨어지겠니? 끝을 낼 순 있겠냐고. 내가 아직도 네가 뱉는 말들을 믿을 멍청이로 보여? 이미 그 서지와 주변인들 니네가 살림을 차린 빌라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다들 신혼부부 아니면 예비 부부로 알고 있더라. 어쩜 그렇게 서로 눈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부럽다던데 누가 누구한테 매달렸다고? 그렇게 떨어뜨리려 했는데 임신은 왜 시키니? 그 집 명의도 서지하더라. 하긴 명의를 네 걸로 했으면 더 빨리 들켰을 테니 되도 않는 머리 굴려댔겠지. 집 구하고 살림살이 장만하려고 대출도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받았던데 감당 가능하겠어? 임신? 임신까지 시킨 거야? 이 자식이 여러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배은망덕한 새끼. 빚더미에 묻혀서 죽을 놈 건져서 살려놨더니 딴 데다 씨를 뿌려? 내 이 썩을 놈을 그냥. 아유, 당신 왜 이래? 체력 아깝게 힘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런 놈한테 아깝게 뭐하러 화를 내? 화를 내면 뭐가 달라져? 그냥 냅둬요, 냅둬. 아정아, 내가 정말 뭐에 씌웠던 게 분명해. 사람이 갑자기 잘 되다 보니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그랬나 봐. 당장이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발등을 찍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아무 일 없던 때로 되돌리고 싶어. 정말이야. 제발 믿어줘. 우리 지우를 봐서라도. 어? 지우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고 커갈 날들이 많은데 아빠가 옆에서 있어줘야 되잖아. 설마 지우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아, 지나가던 똥개가 친구인 줄 알고 반갑다고 웃겠다. 네 입에서 뻔뻔하게 지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 아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사람도 아닌 걸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평생을 아빠 노릇하며 살게 냅두라고?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나아. 지우가 상처를 받던 힘들어하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넌 아무 상관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네 상간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애한테 못다한 아빠 노릇하면서 평생 살아. 근데 나한테 이것저것 토해낼 게 많을 텐데 모든 걸 주고 나서도 과연 널 남편으로 아빠로서 인정을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치? 장인들은 설마 아정이가 하자는 대로 냅두실 거 아니죠? 제가 어떠한 사고를 쳤어도 늘 용서해주고 믿어주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남자로서 이해하시잖아요. 여자가 마음 먹고 꼬시려고 들이대는데 남자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겠어요. 딱 한 번의 실수예요. 진심은 눈꽃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실수라고요. 그 실수로 하나뿐인 아내와 자식을 잃을 순 없잖아요. 장인어른,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믿어주실 거예요? 그렇단 말이지. 그래,
그럼 우리 셋이 보고 있는 이곳에서 한번 죽어보게. 자네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지금 하는 얘기가 진심이란 걸 보여주면 아정이를 말리든 용서를 하든 할 테니 이 자리에서 죽어보란 말이야. 하여튼 이만 번지르르하게 살아가지고는 막상 죽으라니까 그러진 못하겠지. 그 불륜을 저지른 년이랑 생긴 애새끼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어떻게 죽겠어, 안 그래? 실수라고 했나? 같은 남자로서 이해해. 하하, 어디서 남자들의 너 같은 정신 나간 쓰레기랑 같은 동급으로 취급해. 내가 달렸단 이유만으로 자네와 같은 남자로 묶인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잘라버리겠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명 늘어놓으면서 애먹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나.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파렴치한 놈. 그럼 모든 남자들은 다 두 집 살림하면서 씨까지 뿌려대며 살겠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아무리 내 딸이 남편이고 우리 손주의 아빠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지우 몸속에 쓰레기의 피가 돌고 있다는 거 생각하기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디서 지우를 걸고 넘어져? 일말의 부성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썩 꺼지게.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물러나요? 어떻게 사라지냐고요? 저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용서받을 때까지 노력할 거예요. 저 아시죠?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포기 안 하는 놈인 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다음 뻘소리. 네가 못 물러나면 어쩔 건데? 너 지금 이런 시간 없을 텐데. 상황 파악 좀 하지 그래. 우리가 이걸 다 알게 됐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준비하는데? 내 나이쯤 되면 다들 직급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내 고향 친구 중에 대형 로펌에서 이사직에 앉아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정이가 열심히 모아놓은 증거들과 함께 이혼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더니 모든 인맥과 경험을 살려서 자네 망하게 하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기다리고 있어. 자네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에도 확실한 놈인지 몰랐네. 그렇지 않아도 증거들이 흘러넘치는데 그년 뱃속에 자네의 핏줄이 들어있으니 확실하지. 합의 따윈 없으니 괜한 기대하지 말고 소송 준비 열심히 하고 자네 새끼 품고 있는 그년한테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전하게. 한 가정을 파탄낸 불씨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내가 내쫓으면 어디 하나 성하지 못하게 나갈 테니 자네 발로 멀쩡히 걸어 나가고 싶음 당장 나가게. 이 년놈들 사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데 꾹 참고 있으니까. 장이들은 아까부터 듣는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래도 가장어른이신데 임산부한테 연이라뇨. 사지를 찢는다뇨.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잘했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지키셔야죠. 인간의 도리, 너나 지키며 살아. 넌 도리가 넘쳐나서 나랑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살면서 다른 년하고 살림 차리다가 네 애 임신시켰니?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책이나 한 권 써보지 그래? 사람들이 네 책 읽으면 뭐라 할지 내가 다 궁금하다. 더러운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고 그년이랑 네 애나 챙기러 꺼져.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꺼지라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만 같아 그 사람이 뭐라 하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아이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며 붙잡았지만 그 모습에 더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요. 뻔뻔하게 용서해달라 실수였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동안 저희 아빠가 준 돈들을 계산해보니 1억 정도 되더군요. 아빠 친구인 변호사분께서 1원도 빠짐없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플러스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산모를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는 게 좋단 거 잘 알지만 저랑 부모님, 지우까지 이 사람들이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이 자식을 왜 챙겨요? 내 자식, 내 사람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까지 한 상태예요. 그런 한심한 쓰레기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이혼하게 해줘서 상간녀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젠 상간녀라고 하면 안 되나? 가게까지 청산해서 저한테 줄 돈을 마련했으니 대출금만 남아있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애를 지우든 낳든 신경 끄라면서 떠나갔다네요. 다 자업자득이죠.
지금은 정년퇴직하신 아빠와 같이 카페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니 사소한 것 하나에도 행복함을 느끼네요. 앞으로도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